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간단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5일 홍콩 정권선물위원회 SFC는 차이나 에셋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4곳의 그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아시아 최초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거라는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죠. 가격이 올라야 될 시점에 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홍콩 금융시장의 신뢰도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거의 1997년이니까 한 25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그동안 겉으로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 하지만은 최근 홍콩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변화는 홍콩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콩 내부에서의 변화란 중국 정부의 강화된 통제에 대한 저항으로 인한 것인데,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반중국 시위와 민주화 운동은 중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홍콩의 자치권 및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우려로 발발되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는 홍콩의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거래소나 현물 ETF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기보다는 OTC 마켓을 통하여, 장외 시장을 통하여 매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중국 정부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특수한 곳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문화, 종교에까지 공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중국의 부자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2020년 11월 알리바바의 마윈이 사라진 사건을 아십니까?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마윈을 선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주가를 높이던 그 마윈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에서 개최한 금융서밋에서 세 번째 연사로 나온 마윈이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과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의 연설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리스크 없는 혁신을 하는 것 자체가 혁신을 말살하는 행위라면서 중국에는 제대로 된 금융체계가 거의 없고 이 금융 시스템의 부재가 바로 리스크라고 입바른 소리를 하면서 알리페이를 만들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알리페이에게 예약 면담이라는 조치를 취했고, 그 후 마윈의 엔터그룹 상장은 무산되었고 마윈은 사라졌습니다. 하루의 헬스케 모습으로 하이난의 골프장에서 나타난 마윈이 매스컴에 나와서 했던 말은 중국의 기업가들은 국가 비전에 봉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을 제대로 받은 모습이었죠. 100년을 이어온 공산당과 자본의 위태로운 공생, 그 붉은 자본가들은 중국의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공과들을 배우고 터득했을까요? 비트코인을 가지려는 중국의 부자들이 홍콩 자본시장에 자신의 자산을 투입하기까지는 많은 고려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자산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기존 투자 전문가들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자산의 흐름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트레이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따라잡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새로운 자산에 대한 독특한 자산의 이동이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의 예측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타이밍이 조금 어긋났을 뿐 그 예측은 결국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호재임이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은 홍콩 현물 시장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빰.